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보다 더 찬란한 불빛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주식 스타라이트 코스메틱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는 업계의 모든 주요 인사들이 모인 그야말로 빛의 향연이었다. 최고급 샴페인이 물처럼 흐르고 나비처럼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사이로 낮은 웃음소리와 함께 야망의 속삭임이 공기 중에 섞여 떠다녔다. 그 화려함의 한가운데 한유진은 샴페인 잔을 든 채 가슴 벅찬 긴장감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후 중대 발표가 있을 무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7년간의 직장 생활, 그 중에서도 지난 1년을 통째로 갈아 넣은 프로젝트. 엘리시안 2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단순한 신제품 라인을 넘어 빅데이터와 개인 맞춤형 AI 기술을 결합한 스타라이트의 미래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미래를 설계한 것은 바로 그녀, 한유진이었다. 긴장돼. 유진아! 귓가에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자 말끔한 턱시도를 차려입은 강지훈이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7년을 함께한 연인, 그리고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직장 동료. 유진은 그의 모습에 안도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내 모든 걸 쏟아부었으니까. 오빠도 알잖아. 알지, 누구보다 잘 알아. 지훈은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네, 이름이 불리는 순간 세상이 얼마나 놀랄지 상상해봐. 한유진 팀장, 스타라이트의 최연소 핵심 프로젝트 리더. 정말 멋지지 않아? 그의 말에 유진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다. 지훈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유일한 공유자이자 지지자였다. 수많은 야근의 밤, 막다른 길에 부딪혀 좌절할 때마다 곁에서 커피를 건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해주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기획안 구석구석에는 지훈과 나눈 대화의 흔적, 그의 격려가 녹아 있었다. 그녀의 성공은 곧 그의 성공이기도 했다. 고마워, 오빠. 오빠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바보같이 다 내 실력이지. 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차가운 빛을 유진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벅찬 순간을 앞둔 설렘에 모든 감각이 무뎌져 있을 뿐이었다. 연회장 조명이 어두워지고 모든 시선이 무대로 쏠렸다. 스타라이트의 박성준 대표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회사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가득했다. 귀빈 여러분, 스타라이트의 새로운 20년을 열어갈 혁신적인 프로젝트, 엘리시안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스크린에 엘리시안의 콘셉트 영상이 펼쳐졌다. 유진이 밤새워 만들었던 바로 그 영상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손에 땀이 찼고 지훈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기댔다. 지훈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손의 온기는 어쩐지 느껴지지 않았다. 영상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박 대표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박수 소리를 잠재웠다.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총괄 책임자를 소개합니다. 그는 회사의 미래를 꿰뚫는 놀라운 통찰력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정으로 이 기획을 완성시켰습니다. 스타라이트의 새로운 심장이 될 남자, 강지훈 실장입니다. 순간, 유진의 세상이 멈췄다. 강지훈 실장,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무대 위로 향하는 스포트라이트는 정확히 그녀의 곁에 서 있던 남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를 감싸고 있던 지훈의 팔이 스르르 풀렸다. 그는 단 한 번도 유진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직 승리자의 환희와 오만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유진은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변의 웅성거림, 동료들의 놀란 시선,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소음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째서 왜 강지훈의 이름이 불리는 거지? 이건 내 프로젝트인데, 내 아이디어, 내 기획안, 내 모든 것인데 무대에 오른 지훈은 익숙하다는 듯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유진이 수백 번 연습했던 바로 그 문장들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로 상상했던 단어들이 그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녀의 철학, 그녀의 비전이 마치 처음부터 그의 것이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연회장을 울렸다. 왜 엘리시아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영혼과 대화할 것입니다. 유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감각이 온몸을 꿰뚫었다. 7년의 사랑, 수많은 밤을 함께 지사으며 나눈 신뢰와 꿈, 그 모든 것이 한낱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다정함과 격려는 이 순간을 위한 연극이었을까.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에 달했을 때 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한 곳을 응시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감을 저에게 준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저의 뮤즈이자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숨은 공로자입니다. 오수민 양, 이 자리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유진의 눈이 기계적으로 그가 바라보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드레스를 입은 오수민이 서 있었다. 경쟁사인 태강그룹 5 회장의 외동딸, 얼마 전부터 회사의 투자자 자격으로 드나들던 여자. 유진은 그녀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언제나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오만한 눈빛을 기억했다. 수미는 모두의 시선을 즐기며 우아하게 무대 위로 올라섰다. 지우는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쌌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준비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수민 애쉬의 날카로운 안목과 태강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엘리시아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지훈이 수민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자 연 회장은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연인의 탄생을 축하하는 분위기였다.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디어 강탈이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찬탈이었다. 그녀의 재능과 노력은 강지훈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이었고 오수민의 부와 권력은 그 발판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이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유진의 발밑이 꺼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다. 박수 소리는 그녀를 조롱하는 소음이 되었고 화려한 조명은 그녀의 비참함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잔인한 빛이 되었다. 그녀는 뒤돌아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박수 소리를 뚫고 지훈과 수민이 무대에서 내려와 똑바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주변의 동료들이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숨을 죽였다. 지훈은 조금 전까지 무대 위에서 보여주었던 환한 미소를 지운 채 싸늘한 눈으로 유진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 혹은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한유진 씨,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유진아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프로젝트의 기초 자료를 정리해 준 건 고맙게 생각해. 그의 말은 비수처럼 유진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의 모든 것이 기초 자료라는 한마디로 폄하되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떨리는 입술을 애써 움직였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 모습에 수민이 경멸이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 지훈 씨는 이제 당신 같은 평범한 대리랑 어울릴 사람이 아니야. 안 그래. 수민이 지훈의 팔에 더 바싹 달라붙으며 말하자. 지훈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졌을 뿐이야, 유진아.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옛 애칭으로 불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서로를 위해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어. 난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하고. 넌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우리 헤어지자. 그것은 이별 통보이자 사형 선고였다. 7년의 연애, 1년의 프로젝트. 그녀의 청춘과 인생을 바친 모든 것이 눈앞에서 잿더미가 되어 흩어졌다.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지훈과 수미는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그녀를 지나쳐 다른 VIP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웃고 떠들기 시작했다. 오직 유진만이. 그 화려한 파티의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황금빛 샴페인이 바닥을 적셨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마치 그녀의 부서진 마음처럼 흩어졌다. 그 시각 연 회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2층의 VIP 라운지. 어두운 그림자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어유아래의 그룹의 총수, 권태민이었다. 그는 이런 사교적인 자리를 혐오했지만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비춘 참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무대 아래에서 벌어진 모든 소극을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야망에 찬 눈빛, 오수민의 천박한 과시욕,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한 여자의 모습까지. 그의 감정 없는 눈은 깨진 유리 조각과 함께 멍하니 서 있는 한유진에게 고정되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동정심을 느꼈을 법한 광경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채워져 있었다. 강지훈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지만 핵심 논리가 부족하고 응용력에 대한 비전이 없다. 원하는 저것보다 훨씬 정교했을 터. 그는 강지훈이 훔쳤을 원본 기획안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그리고 그 기획안을 만든 여자, 한유진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절망에 빠진 얼굴이었지만 그 너머에 숨겨진 지성과 끈기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한때는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빛났을 것이다. 권태민은 흥미를 잃었다는 듯 시선을 거두고 돌아서려 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었다. 빼앗는 자와 빼앗기는 자, 이용하는 자와 이용당하는 자, 감상에 젖을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멈칫했다. 무너진 채 주저앉을 것 같았던 한유진이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가장 큰 유리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 회장을 가로질러 묵묵히 걸어 나갔다. 그녀의 등은 굽어 있지 않았다.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처럼 위태롭게 그러나 꼿꼿했다. 권태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다이아몬드 원석 한 조각.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주 스타라이트 코스메틱, 한유진 대리, 모든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로. 한유진이 연 회장을 빠져나가자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등 뒤에서 차단되었다. 호텔 복도의 정막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손에 쥔 유리 조각이 날카롭게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육체의 감각 따위는 마비되어 버린 듯했다.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빛의 일부가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 저 빛은 그녀와 아무 상관없는 머나먼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녀의 청춘, 그녀의 사랑, 그녀의 꿈.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진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익숙하지만 이제는 지독하게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어젯밤의 화려한 조명과 잔혹한 속삭임이 꿈이었던 것처럼 아파트 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머리를 짓누르는 통증과 심장을 핥히는 상실감은 그것이 냉혹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이곳은 강지훈과 함께 살던 그들의 7년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간이었다. 벽에 걸린 커플 사진, 나란히 놓인 칫솔, 그가 선물했던 스탠드 조명까지 모든 것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눈을 찔렀다. 그녀는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감정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오히려 기이할 정도의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캐리어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물건들을 묵묵히 담기 시작했다. 책, 몇 벌의 옷, 그리고 그녀가 직접 디자인했던 엘리시안의 초기 콘셉트 스케치북.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강지훈의 흔적이 묻은 모든 것을 그들의 죽어버린 시간 속에 남겨두고 싶었다. 1시간 뒤, 그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아파트를 나섰다. 열쇠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유령처럼 떠다녔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로빈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하지만 그녀를 발견한 동료들의 시선에는 어젯밤의 사건을 목격한 자들의 미묘한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를 따랐지만 유진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똑바로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컴퓨터를 켜는 대신 그녀는 서랍에서 미리 작성해 두었던 사직서를 꺼냈다. 그리고 곧장 인사팀으로 향했다. 팀장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모든 절차는 비현실적일 만큼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남겨진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다. 지훈이 승진 선물이라며 건넸던 것이었다. 그녀는 화분을 들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회사를 빠져나왔다. 스타라이트의 유리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7년 경력과 청춘도 그 문 안쪽에 영원히 닫혔다. 그 후 며칠간 유진은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살았다. 그녀는 작은 옥탑방을 구했다.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고 겨울의 한기가 고스란히 스며드는 초라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강지훈의 번호를 삭제했다. 함께 찍었던 수백 장의 사진도 망설임 없이 지웠다. SNS 계정을 비활성화했고 옛 동료들의 걱정, 어린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다. 한유진이라는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는 듯. 그녀는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밤이 되면 어젯밤의 악몽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던 지훈과 수민의 모습, 자신을 경멸하던 그들의 눈빛, 동료들의 수군거림, 그 모든 것이 생생한 영상처럼 반복 재생되었다. 그녀는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심장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고통을 견뎌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사랑과 꿈,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까지 그녀가 믿었던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통장의 장호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이대로 무너져 죽을 수는 없었다. 아니,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승리가 될 터였다. 유진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옥탑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낡은 골목길 어귀에서 시간의 책방이라는 작은 간판을 발견했다. 오래된 책 냄새와 간 내린 커피 향이 섞여 흘러나오는 세상의 시간에서 비껴난 듯한 곳이었다. 그녀는 홀린 듯 그곳으로 들어갔고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작은 종이를 보았다.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화려한 기획안과 프레젠테이션 대신 그녀의 손에는 이제 낡은 책과 커피잔이 들려 있었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고 책장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는 단조로운 일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의미해 보이는 반복적인 노동이 그녀를 구원했다.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잠시나마 희미해졌다. 책방의 주인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였다. 그녀는 유진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그녀가 자신의 공간에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때로는 따뜻한 차를 건네고 때로는 갓 구운 빵을 나눠주며 조용한 위로를 건넸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곳 AURA 그룹타워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권태민은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무표정하게 넘기고 있었다. 표지에는 한유진 대리 및 주 스타라이트,
엘리시안 프로젝트 심층, 분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김 비서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준비해 온 자료였다. 보고서에는 한유진의 우수한 학창 시절 기록부터 스타라이트 입사 후의 모든 프로젝트 성과, 그리고 동료들의 평가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평판은 한결같았다. 뛰어난 재능, 성실함. 그러나 때로는 지나치게 사람을 믿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권태민의 시선이 머문 곳은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된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원본 기획안이었다. 그것은 강지훈이 발표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강지훈의 버전이 잘 포장된 상품이라면 한유진의 원안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와 같았다. 시장 분석은 훨씬 더 날카로웠고 기술 구현 계획은 정교했으며 무엇보다 브랜드 철학에 대한 깊은 고찰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이 원석의 겉면만 핥아 겨우 흉내를 냈을 뿐 그 안에 담긴 진짜 가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석을 진흙 속에 처박아 두었군. 권태민은 나직하게 을조렸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흥미의 빛이 어렸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 따위는 느끼지 않았다. 그가 본 것은 배신당한 여자가 아니라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강력한 무기였다. AURA 그룹은 최근 코스메틱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스타라이트 같은 중견 기업을 압도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이 낡은 보고서 안에 있었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차 준비해. 외출한다. 그날 오후 서울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시간의 책방은 비 오는 날 특유의 차분하고 나른한 공기로 가득했다. 유진은 젖은 걸레로 삐걱거리는 나무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창밖으로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비가 자신의 모든 기억을 깨끗하게 씻어 내려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부질없는 생각을 했다. 딸랑. 그때 낡은 문에 달린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유진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여서스. 그녀의 인사는 끝을 맺지 못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검은색 맞춤 정장,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냉정한 존재감.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검은 우산을 든 남자는 이 허름한 책방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총수, 권태민. 그녀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던 그 밤, 연회장 2층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바로 그 남자였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왜 이 사람이 여기에 강지훈과 아는 사이인가? 아니면 그저 비참해진 나를 조롱하러 온 것일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권태민은 책방 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유진이 닦고 있던 테이블로 다가와 앉았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위압적이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였다. 유진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주방으로 향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 커피 가루를 몇 번이나 쏟았다. 대체 무슨 꿍꿍이일까?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두려웠다. 잠시 후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그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권태민은 커피잔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와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채웠다. 유진은 그 시선을 피하며 돌아서려 했다.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원본 기획안을 읽어봤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유진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훌륭하더군요. 특히 AI를 통한 감성 데이터 분석 파트는 업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칭찬이라기보다는 냉정한 분석에 가까웠다. 하지만 강지훈 실장이 발표한 버전은 그 아이디어의 껍데기만 빌렸더군요. 핵심 기술에 대한 이해도, 장기적인 비전도 없이 그저 화려하게 포장만 했을 뿐입니다. 아마 1년 안에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유진 자신만이 알고 있던 강지훈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였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이야기를 재개하시는 이유가 뭐죠? 권태민은 비로소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잔을 내려놓으며 본론을 꺼냈다. 한유진 씨의 재능이 이런 곳에서 낭비되는 게 아까워서입니다. 그의 말에는 위로나 동정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직 철저한 비즈니스적인 판단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동정심으로 사람을 거두지 않습니다. 대신 기회를 주죠. 당신에게 싸울 수 있는 전쟁터를 제안하는 겁니다. 유진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전쟁터. 말씀이신가요? 에이우라 그룹에서 새로운 코스메틱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입니다. 스타라이트의 엘리시안을 완전히 압도할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겠죠. 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쳐간 자들 앞에서 진짜 창조자가 누구인지 증명해 보일 기회입니다. 그의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다. 다시 지옥 같은 경쟁 속으로 뛰어들라는 잔인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복수. 그녀가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러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들끓고 있던 바로 그 단어였다. 권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테이블 위에 명함 한 장을 내려놓았다. 이곳에서 커피를 내리며 과거를 썩힐지 아니면 내 손을 잡고 당신의 것을 되찾을지는 한유진 씨가 직접 선택하십시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미련 없이 돌아서 책방을 나갔다.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그는 다시 비 오는 거리 속으로 사라졌다. 유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색 명함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AURA 그룹 회장 권태민,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빗줄기가 그녀의 모든 것을 씻어내리는 절망의 비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메마른 대지를 적셔 새로운 생명을 틔우는 시작의 빛처럼 느껴졌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잿빛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밤새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에 쥔 권태민의 명함은 차가운 금속처럼 느껴졌다. 그의 제안은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다.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달콤한 복수의 기회였지만 받아들이는 순간 다시는 평온한 삶으로 돌아올 수 없음을 직감했다.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 그곳은 스타라이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일 터였다. 과연 자신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낡은 옥탑방의 퀴퀴한 공기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이대로 잊혀진 존재가 되어 강지훈과 오수민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멀리서 지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인가?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유진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싸울 것이다. 자신의 이름과 재능을 걸고 정면으로 부딪혀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냉정하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비세어입니다. 자, 좋다. 한유진입니다. 어제 권태민 회장님을 알고 있습니다. 김비서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잘랐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일 오전 9시 본사 70층 회장실로 오시면 됩니다. 용건만 간단히 전달한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망설이거나 감상에 젖을 시간조차 주지 않는 아우라 그룹의 방식이었다. 유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새로운 전쟁터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하지만 가장 전투적인 느낌을 주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강남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아우라 그룹의 본사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었다. 푸른빛이 감도는 통유리로 뒤덮인 마천루는 주변의 모든 건물을 압도하며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유진은 스타라이트와는 전혀 다른 공기에 숨을 삼켰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사람들은 저마다 목적지를 향해 소리 없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사적인 감정 대신 프로페셔널한 무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나태함이나 감상주의 따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무언의 압박감이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 신분을 밝히자 직원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녀를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70층으로 향하는 동안 엘리베이터는 소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상승했다. 유진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세상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회장실 문 앞에서 김 비서가 그녀를 맞았다. 그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두꺼운 문을 열었다. 회장실은 권태민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이었다. 불필요한 장식은 모두 배제된 채 거대한 흑단 책상과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만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권태민은 창밖을 등지고 서 있었다. 역광 때문에 그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What's gone? 그의 첫 마디였다. 환영의 인사도 안부의 물음도 없었다. 그는 책상으로 걸어와 태블릿 PC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프로젝트 누아르 노아르, 당신의 새로운 전쟁터다. 유진이 태블릿을 받아들자 화면에 프로젝트의 기본 개요가 나타났다. 목표는 엘리시안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엘리시안을 시장에서 존재 가치 없는 구시대의 유물로 만드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권한은 한유진 팀장, 당신에게 위임한다. 예산, 인력, 마케팅 전략까지. 하지만 명심해라. 결과 역시 전적으로 당신 혼자의 책임이다.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은 파격적인 신뢰의 표현이자 동시에 모든 퇴로를 차단하는 잔혹한 통보였다. 유진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심장이 무겁게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극한의 압박감이 그녀의 잠들어 있던 투지를 깨우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권태민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서 그녀의 각오를 시험하는 듯한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곧이어 유진은 프로젝트 누아르를 위해 차출된 팀원들을 소개받았다. 그들은 아우라 그룹 내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말 그대로 어벤져스 팀이었다. 하지만 회의실에 모인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리더에 대한 기대감 대신 노골적인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오늘부로 프로젝트 누아르를 총괄하게 된 한유진 팀장입니다. 김 비서의 소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박수를 치거나 환영의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이물질을 보는 듯 유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스타라이트 같은 중소기업에서 온 아무런 배경도 없는 여자. 회장의 낙하산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중책을 맡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특히 팀의 서브리더 격인 박서준 차장의 시선은 가장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아우라그룹 공채 출신으로 실력 하나만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에게 있어 유진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굴러온 돌에 불과했다. 유진은 그들의 적대적인 공기를 피부로 느끼며 조용히 회의를 시작했다. 그녀는 친근함으로 환심을 사려는 어설픈 시도 따위는 하지 않았다. 대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말 대신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지난밤 그녀가 뜬 눈으로 지사으며 완성한 시장 분석 및 프로젝트 초기 비전이었다. 기존 코스메틱 시장은 아름다움과 화사함이라는 가치를 판매해 왔습니다. 스타라이트의 엘리시안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결핍과 욕망입니다. 프로젝트 누아르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 겁니다. 그녀의 비전은 파격적이었다.
엘리시안이 백조를 지향한다면 누아르는 흑조를 지향했다. 밝음이 아닌 어둠, 체음이 아닌 결핍, 순수함이 아닌 매혹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이었다. 설명이 끝나자 예상대로 박서준 차장이 팔짱을 낀 채 비스듬히 앉아 입을 열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너무 리스크가 큰 전략 아닙니까? 기존의 성공 공식을 모두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시장에 뛰어들자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건 도박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과 도전의 의사가 담겨 있었다. 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진에게로 쏠렸다. 그녀가 이 첫 번째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시험하려는 듯한 눈빛들이었다. 유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도전을 기다렸다는 듯. 차분하게 그를 마주보았다. 박 차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도박입니다. 의외의 대답에 회의실에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성공은 도박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가는 안전한 길을 따라가서는 기껏해야 2등밖에 할 수 없죠. 권태민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2등이 아닐 텐데요. 그녀는 권태민의 이름을 언급하며 박서준의 도전을 프로젝트의 본질에 대한 도전으로 치환시켰다. 그리고 곧바로 방역에 나섰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을 띄웠다. 그것은 지난 5년간의 SNS 키워드 분석, 명품 소비 패턴 변화, 그리고 심리학 논문까지 망라한 방대한 자료였다. 그녀는 그 데이터들을 근거로 완벽한 나를 연기하는 것에 지친 대중들이 오히려 자신의 결점과 어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잠재적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그 깊이는 팀원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단순한 감이나 아이디어가 아닌 철저한 분석과 통찰력에 기반한 전략이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그녀의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냉소적인 공기는 어느새 감탄과 긴장감이 뒤섞인 침묵으로 변해 있었다. 박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조롱의 빛이 사라지고 실력자를 만났을 때의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트렌드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누아르는 새로운 트렌드의 시작이 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첫 번째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그 시각, 권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회의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김 비서가 박서준의 도전과 유진의 대응을 상세하게 브리핑했다. 모든 보고가 끝나자 권태민의 입가에 누구도 본 적 없는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역시 그의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진흙 속에서 진짜 다이아몬드를 건져 올린 것이다. 그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앞으로 프로젝트 누아르의 모든 보고는 한유진 팀장을 통해서만 받는다. 그리고 그녀가 요구하는 모든 지원을 1순위로 처리하도록. 그것은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대 뒤에 머물기로 했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의 전쟁이어야만 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에게 배정된 넓고 삭막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며칠 전 옥탑방에서 절망 속에 바라보던 것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숨 막히는 압박감과 지독한 외로움이 온몸을 짓눌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배신당한 피해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새로운 전쟁터의 사령관으로 선 첫날이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데이터와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 달 후 대한민국 전체가 스타라이트의 엘리시안으로 뒤덮였다. 강지우는 오수민의 자금력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물량 공세를 퍼부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톱스타를 모델로 기용했고 TV를 켜면 10분에 한 번꼴로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당신의 빛을 찾으세요 라고 속삭이는 광고가 흘러나왔다. 강남역부터 명동까지. 모든 주요 빌딩의 전광판은 엘리시안의 광고 영상으로 도배되었고
유명 뷰티 매거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엘리시안 특집 기사를 쏟아냈다. 이게 바로 자본의 힘이라는 거야. 스타라이트의 성공적인 론칭을 자축하는 파티에서 오수미는 샴페인 잔을 흔들며 만족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옆에서 강지우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강 실장님, 엘리시안의 초기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우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비결은 단 하나, 진심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꿈꾸는 가장 빛나는 순간을 선물하고 싶다는 저희의 진심이 소비자들에게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뻔뻔한 대답에 기자들은 감탄하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지훈의 시선이 잠시 오수민에게 향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치며 은밀한 승리의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에게 한유진은 이제 완벽하게 과거의 인물이었다. 초라한 옥탑방 어딘가에서 이 화려한 성공을 지켜보며 배에 아파하고 있을. 그저 그런 전 여자친구, 그들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가장 높은 빌딩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그들의 성을 향한 대포가 조용히 조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은 시각 아우라 그룹의 프로젝트 누아르 팀 회의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엘리시안의 광고와 관련 기사들이 가득 떠 있었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초기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엄청납니다. 이대로라면 1분기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연구원의 보고에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서준 차장 역시 굳은 얼굴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유진의 실력을 인정했지만 스타라이트의 거대한 공세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팀장님, 정말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티저 광고 하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시장을 전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팀원들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쏠렸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평온한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저들은 거대한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겠다는 전략이죠. 덕분에 초기 판매량은 높을 겁니다. 하지만 브랜드의 격은 떨어지고 있죠.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 아무도 간절히 원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 나갔다. 우리는 그물을 던지지 않을 겁니다. 대신 작사를 던질 겁니다. 거대한 고래를 잡기 위한 단 한 발의 작사를요. 팀원들이 그녀의 말에 집중했다. 엘리시안이 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림자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들의 모델이 TV 속에서 완벽한 미소를 팔고 있을 때 우리의 뮤즈들은 소셜미디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의 결핍과 욕망을 예술로 승화시킬 겁니다. 우리는 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아르라는 세계관을 팔 겁니다. 그것이 유진의 게릴라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었다. 그녀는 막대한 광고 예산을 쓰는 대신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 작가, 철학가 10명을 비밀리에 섭외했다. 대중적인 인지도는 없지만 자신만의 확고한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며칠 후 인터넷 세상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유명 흑백 사진작가의 인스타그램에 기이하고 아름다운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여성의 날카로운 턱선을 비추는 사진이었다. 사진 밑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를 마주한다. 잔달 프로젝트 누아르. 같은 시각.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한 시인의 블로그에는 짧은 시 한 편이 올라왔다. 아방가르드한 무용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기괴하지만 매혹적인 춤을 추는 1분짜리 영상을 게시했다. 그들의 모든 콘텐츠 끝에는 파실 프로젝트 누아르라는 동일한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제품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회사 이름도, 모델의 얼굴도 공개되지 않았다. 오직 감각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다. 차 프로젝트 누아르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모든 소셜미디어를 장악했다. 도대체 프로젝트 누아르가 뭐야?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미치도록 멋있다. 엘리시안의 유치한 공주놀이에 질렸는데 이건 진짜 진짜들의 이야기 같아. 누아르 캠페인은 아는 사람만 아는 고급 정보처럼 퍼져나갔다. 유진이 겨냥했던 대중적인 트렌드에 비판적이고 지적인 허영심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미스터리한 캠페인의 자발적인 홍보대사가 되었다. 그들은 스스로 누아르의 세계관을 해석하고 2차 콘텐츠를 만들어내며 놀이터를 형성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주류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TV 광고에 종말 자르바를 프로젝트 누아르가 일으킨 게릴라 마케팅의 반란, 엘리시안 vs 누아르, 빛과 그림자의 대결, 승자는 누구인가? 기사들은 엘리시안의 막대한 마케팅 비용과 누아르의 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하며 누아르의 전략이 얼마나 세련되고 영리한지를 분석했다. 대중들은 더 이상 엘리시안의 광고를 동경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구시대적이고 촌스러운 마케팅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강지훈과 오수미는 처음에는 이 작은 움직임을 비웃었다. 고작 인터넷에서 이상한 애들 몇 명이 떠드는 걸 가지고 뭘 우리 매출에 흠집 하나 낼 수 없을걸? 오수미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상황은 그들의 예상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엘리시안의 매출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유진이 고래라고 불렀던 구매력 높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여성층의 이탈이 심각했다. 그들은 더 이상 엘리시안을 쿨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프로젝트 누아르의 배우를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캠페인의 총괄 책임자가 한유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상대의 수를 미리 읽고 약점을 파고들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전략. 너무나도 익숙한 바로 한유진의 스타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여자가 이제 자신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오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젠장, 한유진! 그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누아르의 박력이 정점을 찍는 날이 왔다. 온라인상에서 한 달간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후 프로젝트 누아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첫 번째 제품 페르소나 잉크 파운데이션의 온라인 한정 프리런칭을 시작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다. 준비된 수량 1만 개가 판매 시작 1분 만에 전량 매진되었다. 서버가 다운되고 제품을 구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빗발쳤다. 누아르 대란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아우라 그룹의 누아르 팀 회의실은 축제 분위기였다. 팀원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환호했다. 그들의 시선은 온통 회의실 앞에 서 있는 유진에게로 향해 있었다. 경멸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눈은 이제 경애와 절대적인 신뢰로 빛나고 있었다. 박서준 차장이 유진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팀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감히 팀장님의 비전을 의심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유진은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건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을 뿐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분하지만 강한 자신감이 넘쳤다. 그날 저녁, 권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프로젝트 누아르의 성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에는 폭발적인 판매량 데이터와 누아르의 전략을 천재적이라고 극찬하는 언론의 반응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권태민은 보고서를 말없이 넘겨보았다. 그의 포커페이스는 여전했지만 김 비서는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모든 페이지를 다 읽은 권태민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리고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비서가 조용히 물러나려던 순간 그는 보았다. 권태민 회장의 입가에
그 누구도 본 적 없었던 진짜 미소가 그려지는 것을,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자의 만족스러운, 그리고 서늘한 미소였다. 그의 도박은 성공했다. 그리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프로젝트 누아르의 성공은 강지훈과 오수민에게 날아든 예기치 못한 따귀와 같았다. 특히 자존심 강한 오수민은 자신의 막대한 자본과 인맥이 이름도 없는 여자 하나의 전략에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엘리시안 론칭 파티에서의 승리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조급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강지훈 씨, 고작 한유진 하나 처리 못해서 이 꼴을 만들어. 태강그룹 치카러 회장실을 축소해 놓은 듯한 오수민의 개인 사무실에서 그녀는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난 유리는 강지훈의 발밑에 흩어졌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고 묵묵히 서 있었다. 예상밖의 변수였습니다. 아우라그룹이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변명은 집어치워난 과정엔 관심 없어. 결과만 중요할 뿐이지 오수미는 붉어진 얼굴로 소리쳤다. 방법이 어떻든 상관없어. 짓밟아버려 한유진이 다시는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란 말이야. 우리 아빠, 태강그룹이 뒤에 있다는 거 잊었어. 그녀의 말은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사실상의 승인이었다. 강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그동안 그를 억누르고 있던 최소한의 도덕적 굴레가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한유진을 단순히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의 성공 가도에 나타난 끔찍한 오점이자 자신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망령으로 여겼다. 그리고 망령은 제거해야만 했다. 며칠 후 인터넷의 어두운 익명 게시판과 증권가 찌라시를 중심으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충격 단독 A그룹 H팀장, 전 직장에서 프로젝트 아이디어 도용 후 해고당한 것으로 밝혀져 A그룹 K회장, 신임 H팀장과 부적절한 관계 낙하산 인사의 진실은 소문의 내용은 교묘하고 악랄했다. 한유진이 스타라이트에서 엘리시안의 아이디어를 훔치려다 발각되어 쫓겨났으며 권태민 회장을 유혹해 아우라그룹에 입사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소문은 구체적인 정황까지 덧붙여져 마치 사실인 것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그녀의 커리어와 인격 모두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인신공격이었다. 소문은 당연히 아우라그룹 내부에도 퍼졌다. 이제 막 유진을 따르기 시작했던 팀원들은 술렁였다. 그들은 유진의 실력을 믿었지만 권태민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회사 복도를 지날 때마다 유진의 등 뒤로 의심의 눈초리와 수군거림이 따라붙었다. 팀장님,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회사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박서준 차장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하지만 유진은 담담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진흙탕 싸움에 반응해서 흔들리는 것. 소음은 소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의 비열함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이디어를 훔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녀의 인격까지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밤마다 억울함에 잠을 설쳤지만 그녀는 팀원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다른 곳에서 터져나왔다. 프로젝트 누아르의 공식 론칭을 앞두고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누아르의 핵심 제품인 페르소나 잉크 파운데이션의 독특한 질감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프랑스산 특수 원료의 수급이 갑자기 중단된 것이다. 20년 넘게 아우라그룹과 거래해온 현지 공급업체가 갑자기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말도 안 돼 위약금이 수십억인데 그걸 감수하고 계약을 깨겠다고요. 유진은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팀 전체에 패닉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 원료가 없으면 누아르의 론칭은 최소 6개월 이상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게릴라 마케팅으로 한껏 끌어올린 기대감과 화제성은 물거품이 되고
프로젝트는 그대로 좌초될 위기였다. 유진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강지훈과 오수민의 공작이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다른 공급 업체를 수소문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유력한 업체들은 모두 재고 부족이나 기존 계약을 핑계로 공급을 거절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모든 길을 막고 있는 듯했다. 팀원들은 지쳐갔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절망으로 가득 찼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전쟁터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된 사령관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권태민 회장이었다. 지금 바로 내 집무실로 올라와. 명령에 가까운 짧은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다. 유진은 착잡한 마음으로 70층으로 향했다. 그에게 실패를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이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가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권태민은 예상과 달리 질책의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파일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열어봐. 유진이 파일을 열자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프랑스 공급업체와 태강그룹의 자회사 사이에 오고 간 비밀이면 계약서 사본, 그리고 태강그룹이 다른 원료 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담긴 내부 정보 보고서였다. 이걸 어떻게... 유진은 충격에 휩싸여 그를 바라보았다. 권태민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중했다. 내가 당신에게 전쟁터를 주었다고 했지? 혼자 싸우라고 한 적은 없다. 아우라그룹은 당신의 무기다. 그걸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보여준 직접적인 개입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유진의 싸움을 자신의 싸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스위스에 있는 독립연구소다. 우리가 비밀리에 지분을 투자한 곳이지. 태강그룹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야. 그들이라면 문제의 원료보다 훨씬 더 뛰어난 품질의 대체제를 공급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미 이야기는 끝내뒀어. 유진은 서류를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그는 이미 모든 해결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다. 그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보호의 표현이었다. 얼음 왕자 같던 그의 모습 뒤에 든든한 아군이자 파트너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너,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질문에 권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아. 사람에게 투자하지. 그리고 내 투자가 실패하는 건 용납 못해. 그의 말은 여전히 비즈니스적인 언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암묵적인 동맹의 선언이었다.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권태민의 집무실을 나올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고 절망은 새로운 투지로 타올랐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권태민이 서 있었다. 그녀는 곧장 팀 회의실로 돌아갔다.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던 팀원들은 흔들림 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를 보고 놀랐다. 유진은 팀원들 앞에 새로운 서류를 펼쳐 보였다.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우리는 기존 원료보다 한 단계 위인 스위스산 신소재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 제품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기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확신과 힘이 실려 있었다. 팀원들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절망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회의실을 밝혔다. 유진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 어둠 속에서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을 강지훈과 오수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 이 전쟁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준 권태민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전쟁이기도 했다. 판도는 훨씬 더 커졌다. 그리고 그녀는 기꺼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매년 가을, 대한민국 뷰티 산업의 심장부에서는 K-뷰티 이노베이션 서밋이 열렸다. 업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여 미래의 트렌드를 논하고 자사의 기술력을 뽐내는 가장 권위 있고 치열한 각축장이었다. 그리고 올해 서밋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스타라이트의 엘리시안과 아우라그룹의 누아르, 두 신규 프로젝트의 맞대결이었다. 주최 측은 마치 의도한 것처럼.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미래 뷰티 전략 세션에 두 프로젝트의 발표를 연달아 배정했다. 발표장 대기실에서 유진은 강지훈과 그날의 파티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다. 지훈은 최고급 이탈리아 브랜드의 정장을 차려입고 오수민과 나란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지만 유진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오수민은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으로 유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고는 보란듯이 지훈의 팔짱을 더 꽉 꼈다. 유진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발표 자료를 검토할 뿐이었다. 하지만 겉보기의 평온함과 달리 그녀의 내면은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발표장이 아니었다. 모든 업계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도둑과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심판대였다. 먼저 무대에 오른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타고난 쇼맨십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화려한 그래픽과 감성적인 영상으로 포장된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대중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는 엘리시안의 성공적인 초기 실적을 자랑하며 앞으로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 검증된 성공 공식을 따르는 것과 무모한 도박을 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스타라이트는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의 말은 명백히 누아르를 겨냥한 도발이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오수민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지훈의 발표가 끝나고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무대에서 내려오며 유진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조롱 섞인 목소리로 나직하게 속삭였다. 어디 아마추어의 하계회. 잘 감상해 볼게. 유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무대 위로 올라섰다. 객석은 술렁였다. 온갖 추문의 주인공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무대 중앙에 선 유진에게서는 조금의 위축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단단해 보였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지훈의 것과 정반대였다. 화려한 효과는 없었다. 오직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과 방대한 데이터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단순히 누아르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뷰티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파했다. 이 과거의 소비자들은 잡지 속 모델처럼 선망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시아는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한 아주 훌륭한 과거형 전략입니다. 그녀가 과거형 전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지금의 소비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를 흉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점과 그림자까지도 사랑하며 진정한 나를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프로젝트 누아르는 바로 그들을 위한 미래형 전략입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엘리시안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논리는 엘리시안의 전략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지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객석을 채운 업계 전문가들의 표정이 점차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유진을 단순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닌 무서운 통찰력을 가진 전략가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왔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뷰티 칼럼니스트가 손을 들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강지훈 실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엘리시안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AI 기반 데이터 통합 시스템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특히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와 맞물려 어떻게 기술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유진의 원본 기획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 네. 그 부분은 저희 기술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객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저희의 최우선 과제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핵심을 비껴간 동문서답에 가까운 마케팅 용어의 나열일 뿐이었다. 칼럼니스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실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지우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기술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수민의 얼굴도 불안감으로 창백해졌다. 그때 칼럼니스트가 갑자기 유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렇다면 한유진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우라 그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요?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익명화된 비식별 정보만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민감 정보는 애초에 서버로 전송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데이터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고객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고객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명쾌하고 구체적이었으며 확고한 철학까지 담겨 있었다. 강지훈의 공허한 대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이였다. 청중들 사이에서 나직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 누가 진짜 전문가이고 누가 껍데기뿐인 사기꾼인지를. 궁지에 몰린 강지훈은 이성을 잃고 최악의 수를 두었다. 그는 유진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럴듯한 이론을 늘어놓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타라이트는 현실 세계의 결과에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현란한 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리지 마시죠.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에 발표장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이었다. 현실 세계의 결과는 제대로 된 장기적인 비전이 있을 때 따라오는 법입니다. 그때 객석 뒤편에서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가 난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지금껏 침묵을 지키고 있던 권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는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 나오며 말을 이었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었다. 아우라 그룹은 한유진 팀장의 비전이 바로 미래라고 믿습니다. 권태민은 무대 앞까지 걸어와 유진의 옆에 섰다. 그리고 객석을 향해 선언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해 그 어떤 투자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공개적인 지지 선언은 발표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이것은 스타라이트를 향한 노골적인 선전포고이자 한유진이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절대적인 신임의 표현이었다. 강지훈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업계 전체가 보는 앞에서 그의 신뢰도와 명성은 산산조각 나 버렸다. 서밋이 끝나고 로비는 온통 한유진과 권태민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유진은 쏟아지는 명함과 축하 인사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고 인파 속에서 끌어냈다. 권태민이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비상계단의 조용한 공간으로 향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전의 딱딱한 상하 관계와는 다른 미묘하고 낯선 긴장감이 두 사람을 감쌌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권태민은 대답 대신 잠시 그녀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업무적인 만족감 이상의
어떤 따뜻한 감정이 희미하게 서려 있는 듯했다. 잘했다.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의 칭찬은 발표장을 가득 채웠던 그 어떤 박수갈채보다도 유진의 마음을 더 크게 울렸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불안과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배신으로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번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암묵적인 동맹은 이제 세상에 공표되었다. 그리고 그 동맹의 이면에서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감정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K-뷰티 서밋 이후 한유진은 업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천재 전략가, 뷰티 업계의 판도를 바꾼 혁신가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프로젝트 누아르는 공식 론칭과 동시에 시장을 장악했고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했다. 상업적인 성공, 팀원들의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권태민의 인정까지. 그녀는 잃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손에 넣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상업적인 승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아이디어를 훔친 도둑, 저묵 회장을 유혹한 낙하산으로 매도하는 익명의 그림자들이 존재했다. 강지우는 공식적으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여전히 스타라이트의 실장으로 오수민의 연인으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명예회복이 필요했다. 빼앗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그것이 이 길고 지독한 싸움의 진정한 끝이 될 터였다. 늦은 밤, 유진은 권태민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회장님, 저는 이 싸움을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강지훈 실장이 제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것을, 그리고 저에 대한 소문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제 손으로 직접 증명하고 싶습니다. 권태민은 말없이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가늠하는 듯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이제 그건 더 이상 한유진 팀장 개인의 명예 문제가 아니야. 프로젝트 누아르의 성공과 함께 당신의 이름은 아우라 그룹의 자존심이 됐으니까. 그는 서랍에서 카드키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본사 44층. 감사팀으로 가. 그곳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당신에게 위임하지. 검사 출신 변호사, 화이트 해커, 회계 분석가들로 구성된 아우라의 그림자 부대다. 진실을 파헤쳐 뼈까지 발라내서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마. 그의 전폭적인 지원에 유진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복수의 도구를 쥐어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우라 그룹 전체의 명예를 그녀의 손에 맡긴 것이다. 다음 날부터 유진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감사팀과 함께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착수했다. 감사팀의 사무실은 창문 하나 없는 지하 벙커 같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강지훈의 아이디어 절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감사팀의 해커는 제로제로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는 젊은 천재였다. 그는 유진에게서 당시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달받은 후 스타라이트의 보안 서버에 조용히 침투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분명 흔적을 지웠을 겁니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죠. 지우면 지울수록 지웠다는 흔적은 더 선명하게 남는 법이니까요. 제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코드창이 현란하게 펼쳐졌다. 그는 유진이 스타라이트를 퇴사하기 직전 몇 주간의 서버 로그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강지훈이 유진의 개인 작업 폴더에 접근한 기록을 찾는 것이 목표였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제로가 마침내 소리쳤다. 찾았습니다. 그가 가리킨 모니터에는 삭제된 로그 기록 하나가 복원되어 있었다. 스타라이트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
외부 IP 주소에서 강지훈의 개인 아이디로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디는 유진의 엘리시안 최종 기획안 파일을 외부로 전송했다. 데이터 패킷의 크기와 전송 시간까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IP 주소 추적 가능할까요? 유진이 물었다. 물론이죠. 제로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몇 번 더 키보드를 두드렸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이군요. 명의는 오수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강지훈이 오수민의 집에서 유진의 파일을 훔쳐갔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드디어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칼날을 손에 넣은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추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감사팀의 회계 분석가인 최 전문이 데이터가 전송된 경로를 분석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군요. 데이터가 왜 프랑스에 서버를 둔 페이퍼 컴퍼니를 한번 거쳐서 갔을까요? 굳이 이렇게 복잡한 경로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데. 그녀의 직업적인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녀는 해당 페이퍼 컴퍼니의 재무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범죄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 페이퍼 컴퍼니는 지난 2년간 스타라이트의 마케팅 예산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꾸준히 송금받고 있었다. 해외 시장 조사, 글로벌 인플루언서 섭외 등 그럴듯한 명목이었지만 실체는 없는 유령 거래였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 집행 서류의 최종 결제란에는 강지훈과 스타라이트의 마케팅 본부장, 두 사람의 사인이 남아 있었다. 이건 횡령입니다. 최 전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단순히 아이디어만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돈 세탁의 창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태강그룹과 연계된 유령 회사였다. 엘리시안 프로젝트는 그의 범죄를 위한 완벽한 명분이었던 셈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핑계로 마케팅 예산을 부풀리고 그 돈을 빼돌리는 것,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그는 한유진의 재능을 훔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감사팀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사건의 전말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거대했다. 그날 밤 유진은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권태민에게 보고했다. 그는 모든 내용을 말없이 듣고 난 뒤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오만함은 부주의를 낳는 법이지. 그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없었다. 마치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늦은 밤 산더미 같은 자료에 파묻혀 있던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깨에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어느새 권태민이 그녀의 곁에 다가와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고 있었다. 평소에 그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다정한 행동이었다. 회장님, 조금 더 자둬. 내일은 더 긴 싸움이 될 테니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며 그녀의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상사가 아니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든든한 동지였다. 유진은 그의 재킷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커피 향 속에서 지독한 싸움 속 아주 작은 위안을 얻었다. 며칠 후 아우라그룹의 감사팀은 강지훈의 횡령과 배임, 그리고 태강그룹의 자금 세탁 혐의까지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모두 확보했다. 이것은 단순히 강지훈과 오수민을 몰락시키는 것을 넘어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태강그룹의 명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유진은 서늘한 표정으로 모든 증거 자료를 손에 쥐었다.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우라그룹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전쟁을 준비해 주십시오. 스타라이트 코스메틱의 정기 주주총회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엘리시안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 덕분에
회사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고 주주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오늘 총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바로 엘리시안 신화를 이끈 주역, 강지훈 실장의 상무이사 승진건이었다. 강지훈은 단상 위에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박수갈채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훔친 날개를 달고 태양 바로 아래까지 날아오른 이카루스와 같았다. 객석 맨 앞줄에는 오수민이 아버지인 태강그룹 오 회장과 함께 귀빈 자격으로 앉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스타라이트의 박성준 대표가 의사봉을 들고 그의 승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총회장 뒷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한유진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양옆으로는 마치 그림자처럼 권태민 회장과 아우라그룹의 법무팀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들의 예기치 못한 등장은 잘 짜인 연극의 무대 위로 뛰어든 현실의 침입자처럼 총 회장의 모든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렸다. 유진은 주주들의 웅성거림을 가르며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단상 앞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흥분하지 않았다. 대신 침착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박성준 대표를 향해 정식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이장님, 강지훈 실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하시기 전에 모든 주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총회장 전체를 지배할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아우라그룹의 변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주주들과 기자들에게 두꺼운 파일 하나씩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저 여자를 끌어내 어디서 감히 신성한 주주총회를 방해하는 거야. 저건 앙심을 품은 전 직원의 음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유진의 다음 행동에 의해 완벽하게 묵살되었다. 유진은 연단에 올라 총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증거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강지훈이 오수민의 오피스텔에서 스타라이트 서버에 불법적으로 접속해 엘리시안의 최종 기획안을 빼돌리는 장면을 담은 로그 기록이었다. 실시옷 번째 안건은 강지훈 실장의 지적재산권 절도에 관한 것입니다.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총회장을 울렸다. 스크린에는 그녀의 원본 기획안과 강지훈이 발표했던 기획안이 나란히 비교 분석되어 나타났다. 강지훈이 어떤 부분을 훔쳤고 어떤 핵심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주주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거짓말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거라고 지훈은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부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를 비웃는 듯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제가 훔친 프로젝트는 강지훈 실장님이 저지른 훨씬 더 거대한 범죄를 덮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순간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본 순간 강지훈과 오수민 그리고 오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화면에는 스타라이트의 마케팅 예산이 유령화 회사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자금 흐름도가 떠 있었다. 위조된 세금 계산서, 허위 계약서, 그리고 그 모든 서류에 결제된 강지훈과 마케팅 본부장의 사인이 선명했다. 아우라그룹의 법무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그 자금 흐름의 종착지가 태강그룹의 자회사이며 이것이 명백한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자금 세탁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소견을 냉정하게 설명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원한이나 아이디어 도용의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비리 사건이었다. 총 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분노에 차 고함을 질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박성준 대표는 충격에 빠져 심장을 부여잡고 휘청거렸다. 아, 이럴 수가. 태강그룹의 오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권태민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권태민 회장, 지금 우리 태강그룹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을
하지만 그의 협박은 권태민의 차가운 한마디에 의해 가로막혔다. 권태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모든 증거 자료는 이미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오, 회장님,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강지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유진을 향해 악을 썼다. 한유진, 이 악마 같은 년 내가 너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그의 추악한 발악에 오수민이 겁에 질린 얼굴로 그의 팔을 붙잡고 끌어내려 했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총회장 뒷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강지훈과 관련 임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강지훈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강지훈의 양팔을 붙잡았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성공의 정점에 서 있던 남자는 이제 수갑을 찬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증오,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진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오수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호통도, 태강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도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눈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그녀는 그저 망견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유진은 미동도 없이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통쾌함은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서늘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오랜 시간 지체되었던 정의가 마침내 그녀의 손으로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총회장 반대편에 서 있는 권태민과 시선을 마주했다. 소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두 사람의 시간만이 잠시 멈춘 듯했다. 권태민은 그녀를 향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은 수많은 말을 대신하는 가장 완벽한 인정의 표시였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그녀는 비로소 홀로 우뚝 섰다. 스타라이트 주주총회에서 터진 폭탄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의 한 면은 스타라이트, 수십억대 횡령 스캔들, 태강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 착수, 아우라그룹 한유진, 베일벗은 천재의 반격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폭풍의 후폭풍은 거셌다. 스타라이트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박성준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은 모두 불명예 퇴진했다. 회사는 결국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기업의 헐값으로 매각되는 운명을 맞았다. 강지훈과 그의 공범들은 구속 기소되어 긴 법정 싸움에 들어갔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주범으로 초라한 죄수복을 입게 되었다. 태강그룹 역시 치명타를 입었다. 오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총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실추되었다. 오수미는 아버지의 비호 덕에 법망은 피했지만 비리기업의 상속녀라는 주홍글씨를 단체의 모든 사교계에서 자취를 감추고 해외로 쫓겨나듯 떠나야만 했다. 한때 유진의 세상을 무너뜨렸던 거대한 성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유진은 아우라그룹의 자신의 사무실, 이제는 부사장실이 된 그곳에서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치열했던 전쟁은 끝났다. 예상했던 통쾌함이나 환희보다는 깊고 고요한 평온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곰팡내 나던 옥탑방에서 절망에 몸부림치던 날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길고 길었던 여정이었다. 그녀는 빼앗겼던 자신의 명예와 업적을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되찾았다. 시간이 흘렀다. 프로젝트 누아르는 아우라그룹의 대표 브랜드로 굳건히 자리 잡았고 유진은 그룹 역사상 최연소 여성 부사장이라는 신화를 썼다. 그녀는 이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성공의 아이콘이 되었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해졌고 그녀의 삶은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때때로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 찾아들곤 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의 병사처럼 다음 목표를 잃어버린 채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이제 그 다음은 뭐지? 다음은 권태민은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그는 폭풍이 지나간 뒤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까지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상처를 극복하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퇴근하고 난 뒤 그가 예고 없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흘렀다. 치열했던 전쟁을 함께 치른 동지애. 그 이상과 이하의 미묘한 기류였다. 프로페셔널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어색하지만 따뜻한 인식이 채우고 있었다. 그는 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옆에 서서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제 행복한가? 그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유진은 쓰고 있던 단단한 가면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회장으로서의 위험 대신 한 남자로서의 진솔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복수가 끝난 뒤의 후련함, 그리고 동시에 찾아온 허탈함에 대해서, 더 이상 달려갈 목표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대해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데 정작 제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기분이에요. 그녀의 고백에 권태민은 의외의 대답을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정상에 오르기까지 그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배신과 고독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지금도 여전히 이 넓은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야경을 내려다보는 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그의 고백은 유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늘 완벽하고 강해 보이기만 했던 그에게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의 그림자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장과 부사장으로서가 아닌 서로의 영혼에 난 상처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두 사람으로서.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는 그녀를 이끌고 도시의 불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돌아서서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은 이제껏 본 적 없는 진실하고 흔들림 없는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유진 씨. 그가 새로운 무게감을 담아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처음 당신에게 싸울 수 있는 전쟁터를 제안했었지. 오늘 당신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하고 싶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번엔 프로젝트나 직책에 대한 제안이 아니야.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 달라는 제안이야.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내려앉았다. 나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보지 않겠나?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놀랍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이 함께 전쟁을 치르며 쌓아 올린 신뢰와 유대감의 당연한 귀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냉정한 총수관이 없었다. 피곤한 그녀의 어깨에 말없이 재킷을 덮어주고 그녀를 믿고 그녀와 함께 싸워준 한 남자, 권태민이 서 있었다. 그의 제안은 동화 속 왕자님의 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등한 파트너에게 건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진심 어린 동행의 약속이었다. 유진의 눈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과거의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봄을 맞이하는 깊은 안도와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드디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의 대답을 들려줄 시간이었다. 쏟아지는 도시의 불빛 아래
유진은 자신을 바라보는 권태민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불안과 복수심에 흔들리는 자신이 없었다. 오직 평온함과 한 사람을 향한 단단한 믿음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피어났다. 네, 당신과 함께라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언제나 강철 같았던 권태민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와 벅찬 기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길고 혹독했던 겨울의 끝을 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의 입맞춤이었다. 배신으로 시작된 그녀의 이야기가 마침내 구원과 사랑으로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회장과 부사장이라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인생의 동반자라는 수평적인 관계로의 전환은 때로는 어색하고 낯설었다. 늘 존댓말을 쓰며 업무적인 보고를 하던 유진은 가끔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결제를 받으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얼굴을 붉혔고 권태민은 그런 그녀를 보며 난생 처음으로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짓곤 했다. 그들의 첫 데이트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늦은 밤 퇴근 후 아무도 없는 한강 공원을 걷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정장 차림이 아닌 평범한 캐주얼 복장을 보여주었다. 늘 세상을 짊어진 듯 무거워 보였던 그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 보였다. 그들은 일 얘기 대신 어릴 적 꿈이나 좋아하는 영화 같은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평범한 순간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아우라그룹의 회장과 부사장이 아닌 남자 권태민과 여자 한유진으로 서로를 마주 볼 수 있었다. 얼마 후 두 사람의 약혼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다. 재계는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추잡한 스캔들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한유진은 더 이상 배경 없는 낙하산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낸 업계에 존경받는 리더였다. 세상은 그들의 결합을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닌 대한민국 재계를 이끌어갈 파워 커플의 탄생으로 받아들였다. 프로젝트 누아르 팀원들은 누구보다 기뻐하며 그녀를 축하해 주었다. 박서준 차장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사장님, 저희는 사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부사장님을 보시는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말에 팀원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유진은 어색해하면서도 자신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동료들의 존재에 가슴 벅찬 따뜻함을 느꼈다.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간의 예상과 달리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을 초대한 화려한 행사가 아니었다. 대신 그들의 여정을 함께하고 지지해 주었던 소수의 사람들만을 초대해 푸른 잔디가 펼쳐진 야외에서 작고 따뜻한 언약식으로 진행되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유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났다. 그녀는 권태민을 마주보고 준비한 서약을 읊었다. 나는 당신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과 함께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권태민 역시 그녀의 손을 잡고 화답했다. 나는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함께 비를 맞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서약은 서로에 대한 보호나 의존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존중과 신뢰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것이야말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본질이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유진은 이제 아우라그룹의 화장품 및 라이프스타일 사업 부문 전체를 총괄하는 사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이끄는 사업부는 누아르의 성공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석권하며 아우라그룹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었다. 권태민은 여전히 그룹의 총수로서 큰 그림을 그렸지만 중요한 결정에서는 언제나 유진의 의견을 가장 먼저 구했다. 그녀는 그의 아내이기 이전에 그가 가장 신뢰하는 최고의 사업 파트너였다. 늦은 밤, 거대한 회장실의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유진과 태민은 새로운 글로벌
진출 전략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고 있었다. 복잡한 데이터와 시장 분석에 대한 날카로운 토론이 오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즐거움과 열정이 가득했다. 그들은 함께 일할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 부분은 유진 씨의 의견이 맞는 것 같군. 신흥 시장에 대한 접근은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겠어. 태민이 마침내 그녀의 의견에 수긍하자 유진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졌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이제 그만 퇴근할까? 권 사장님. 좋아요. 권 회장님. 두 사람은 나란히 사무실을 나섰다. 그들은 집으로 향하는 대신 펜트하우스에 딸린 넓은 테라스로 나갔다. 그들이 함께 피와 땀으로 정복한 도시.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태민이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유진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다. 더 이상 극적인 고백이나 열정적인 대화는 필요 없었다. 그저 함께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배신당했던 비련의 여주인공은 이제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왕좌를 되찾은 여왕이 되었고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왕이 함께 서 있었다. 그녀가 찾은 것은 단순히 성공이나 사랑만이 아니었다. 치열한 싸움의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었다. 절대적인 신뢰와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이라는 이름의 반석 위에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